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결혼이란 게 이렇게 후회될 줄은 몰랐습니다. 19에 시작한 첫 연애, 25에 결혼까지. 그 모든 과정이 꿈 같았죠. 대학교 선배였던 남편은 제게 한없이 다정했고 헌신적이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철없던 제 눈에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으로 보였으니까요. 지연아, 나랑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그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았다면 그때 도망쳤을 텐데요. 결혼 직후부터 남편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취직은 했지만 일에 열정이 없었고 책임감도 없었죠. 돈을 모으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취미생활, 그 악명 높은 등산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등산이라는 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건강을 위해 좋은 취미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말마다 산에 오르며 스트레스를 풀고 건강도 챙기니 좋은 일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곧 그것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에게 등산은 현실 도피의 수단이었고 가족의 의무에서 벗어나는 핑계였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는 집에서 좀 쉬면 어떨까? 제가 조심스레 물었을 때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번 주 등산 일정 잡힌 거 알잖아. 산악회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매번 핑계를 대며 집을 비웠고 돌아오면 피곤하다며 누워만 있었습니다. 직장도 성실히 다니지 않았고 급여는 항상 부족했죠. 생활비를 챙기는 일은 제 몫이 되었습니다. 10년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를 10번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모든 부담은 고스란히 제 어깨로 넘어왔습니다. 결혼 2년 차에 첫째 아들을 낳았고 3년 후에 딸을 낳았습니다. 아이들은 제 인생의 빛이었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을 의미했죠. 남편은 여전히 자신의 세계에 빠져 있었고 아이들의 양육은 오롯이 제 몫이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진우가 열이 좀 있어서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아. 회사에 좀 늦게 간다고 얘기하면 안 될까? 나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 혼자 해결해.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는 것도, 유치원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숙제를 도와주는 것도 모두 제가 했습니다. 남편이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이라곤 가끔 TV 앞에서 같이 앉아있는 정도였죠. 경제적인 상황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자주 옮겼고 때로는 몇 달씩 무직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파트타임 일을 더 찾아 뛰어야 했죠. 아침 일찍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저녁까지 일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쉴 틈 없이 육아와 집안일을 했고요. 지연아,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네. 내가 등산 장비를 좀 샀거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온종일 일하고 번 돈은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비로 빠듯하게 쓰는데 남편은 자신의 취미를 위해 돈을 펑펑 쓰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말다툼을 피하기 위해 많은 것을 참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친정 부모님이 도움을 주셨기에 그나마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농사일로 번 돈을 종종 손주들 용돈이라며 건네주셨고 어머니는 반찬이나 쌀을 보내주시곤 했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결혼 10년 차,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고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죠. 오빠, 오늘 정말 좋았어요. 다음 주 등산 때도 같이 텐트 칠 수 있죠? 처음에는 단순한 산악회 회원의 메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감이 이상함을 느꼈죠.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그의 휴대폰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수많은 애정 어린 메시지, 둘만의 데이트 사진들. 그가 산악회에서 만난 유부녀와 몇 달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죠. 많은 여자들이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남편에 대한 기대가 이미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남편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나한테 할 말 없어? 무슨 말? 산악회에서 지금 당신이랑 만나고 있는 그 여자 얘기. 그제서야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지만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걸 깨닫자 결국 인정했습니다. 미안해. 그냥 우연히 가까워진 거야. 아무 의미 없어. 의미 없다고? 10년 동안 나와 아이들에게 그렇게 무관심했으면서 그 여자에게는 어떻게 그렇게 다정했던 거야? 그날 밤 우리는 큰 싸움을 했고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넘게 연락이 없었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요. 이 결혼은 끝내야 한다고. 제 결심을 알게 된 친정아버지는 묵묵히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농부였던 아버지는 평생 모아온 재산이라곤 면마지기 논과 밭뿐이었지만 딸과 손주들을 위해 그것마저 기꺼이 내놓으셨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너희 새 식구 살 집 마련해 줄게. 그놈이랑은 깨끗이 손 털고 새 출발해.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의 노후 자금을 제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하셨습니다. 내 딸이 고생하는 꼴 더는 못 보겠다. 이게 아빠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그렇게 아버지는 평생 가꿔온 논밭을 팔아 32평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신도시에 있는 깨끗한 아파트, 아이들 학교와도 가까운 곳이었죠. 저와 아이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보금자리였습니다. 집을 마련한 후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했기에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었죠.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아들만 편들고 저를 무시했던 분이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남편을 우리 아들이라며 과잉보호했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며느리인 제게 돌렸죠. 어머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현관에서 마주친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요즘 집에 안 들어온다면서? 집에서 얼마나 바가지를 긁었으면 내 아들이 집에도 못 들어와. 에휴. 그 말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바람을 피워 가정을 깨뜨렸는데 그게 며느리 탓이라니요. 하지만 참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 그런데 너네 아빠가 요 옆에 신도시에 집 사줬다면서? 네. 그건 어떻게 아셨어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알기는. 그 부동산 여자가 나랑 친하잖아. 넌 그런 걸 시애미한테 말도 안 하고. 아무튼 잘 됐다. 이번 기회에 합가하면 되겠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전 재산을 털어 마련해준 집에서 합가를 하자고요?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모양이었어요. 어머님, 애들 아빠한테 아무 말도 못 들으셨나 봐요. 어머니와 합가할 일을 없을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라도 며느리 노릇 좀 해. 싫으면 당장 갈라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배꼽이 빠질 것 같았어요. 어이가 없어서, 황당해서,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해방감 때문에요. 1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죠. 아줌마, 고마워요. 내 소원이었거든요. 걱정 마세요. 저희 이혼 진행 중이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갈라선다고요? 정말 고마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네요. 이제 진짜 갈라서고 각자 갈 길 갑시다.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면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지금까지 살아준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당신 아들 지금 바람나서 집에 안 들어온 지 한 달이 넘어가요. 위자료나 준비하라고 전해주세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이 집은? 이 집은 우리 아들 재산이야. 아들 재산요? 그 사람이 재산이 어딨어요? 10년 동안 생활비 10번도 안 준 사람이 무슨 재산이요? 그리고 이 집 보증금도 결혼할 때 제 돈으로 냈어요. 그 사람 가진 거 하나도 없다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온갖 저주를 퍼부으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의 새 장을 열 준비가 된 것 같았거든요. 이혼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었기에 법원은 제 편을 들어주었고 남편에게 위자료와 매달 적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편은 법정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죠. 이혼이 확정된 날, 저는 아이들과 함께 케이크를 사서 새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11살 아들 진우와 8살 딸 수아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죠. 엄마, 이제 아빠랑 안 살아요? 딸이 물었습니다. 그래, 엄마랑 아빠는 이제 따로 살기로 했어. 하지만 아빠는 여전히 너희 아빠야. 가끔 만날 수 있을 거야. 아빠가 다른 여자 좋아해서 그런 거죠? 아들이 생각보다 어른스럽게 물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있고 엄마랑 아빠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어. 하지만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어. 아이들은 생각보다 빨리 새로운 상황에 적응했습니다. 사실 아빠가 집에 있는 시간이 원래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변화는 크지 않았거든요. 이혼 후 몇 달이 지났을 때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불륜 상대와 헤어졌다는 소식이었죠. 그것도 아주 난처한 방식으로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고 그녀의 남편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면서 큰 소동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이웃을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그 여자의 남편이 산악회 모임에 찾아와 남편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었다고 합니다. 그 일 이후로 남편은 산악회에서도 쫓겨나다시피 했고 그 여자와도 강제로 헤어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더 놀라운 것은 남편이 직장도 잃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원래도 성실하지 않았지만 불륜 사건 이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아예 출근을 안 했다고 해요. 결국 회사에서 해고되었죠. 그 이후로 남편의 소식을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주변을 통해 종종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갔고 시어머니는 나이 드신 몸으로 파트타임 일을 하며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도 아침부터 늦게까지 마트에서 청소 일을 하면서 아들을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나이 많은 몸으로 고생하면서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변한 게 없어요. 직장도 구하지 않고 어머니가 번 돈으로 술 마시고 가끔 등산 가는 게 전부라더군요. 시어머니가 그제야 자기 아들이 문제가 많다는 걸 깨달았을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미 너무 늦었죠. 전 이제 아이들과 함께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취직한 회사에서 승진도 했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32평 아파트는 우리 세 식구가 살기에 충분히 넓고 편안합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고통스러운 관계에 얽매여 있지도 않죠. 가끔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는 잘 지내? 글쎄, 할머니랑 같이 산다고 들었어. 궁금하면 연락해봐. 그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면 약속을 잡아주지만 그러려면 그쪽에서 연락해야 해요. 저는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 제 시간은 너무 소중하니까요. 10년간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을 견디고 나온 후 이제야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어쩌면 시어머니의 갈라서라는 그 말이 제게는 최고의 선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더 이상 제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상황 속에서 고생하고 있고 저는 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말이죠.
어쩌면 가장 통쾌한 복수는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그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저는 매일 아침 웃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파트에서 바라보는 아침 햇살은 유난히 밝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가능성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